x는 마이너스 5.3보다 크죠? 우리가 수직선에 표시할 때 큰 수는 오른쪽에 쓰고 작은 수는 왼쪽에 쓰기로 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5.3을 여기다 좀 씁시다. 뭐 칸칠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하게. 거기 오른쪽에 x가 있는 거죠. 어딘가에. 그리고 근데 그 x는 얘보다는 작대요. 8분의 3보다는 작답니다. 이렇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3보다는 크니까 이렇게 부등호로 이쪽이 더 크고 반대로 8분의 3보다 왼쪽에 있는 숫자니까 더 작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남은 건 밑에다 등호를 붙일지 안 붙일지 판단해야 되는데 크고란 뜻은 등호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크지 않다란 말은 이하라는 말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가 붙습니다. 등호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답이에요. 만족치는 정수 x 중 절대값이 가장 큰 숫자. 자, x는 얘보다 작지 않다란 말은 크거나 같다는 뜻이고 달리 말하면 이상과 같은 말이죠. 그럼 x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상 이렇게. 근데 2분의 3 미만이다. 미만은 작다는 표시예요. 누가? x가 2분의 3보다는 작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치, 좀 이상, 13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숫자, 이 x가 될 수 있는 숫자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찾는 겁니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범위가 얘보다는 커놨죠? 그러나 같으니까 등호가 있으면 이렇게 색칠하고 이 값을 포함한다 뜻으로 이렇게 색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분의 3 적당히 칸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적당히 위치만 파악하면 되니까 2분의 3은 1.5 정도 이렇게. 근데 얘는 등호 없으니까 빈 동그라미 그 사이에 라는 뜻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여기 사이에 색칠은 여기 있지만 실제 숫자는 여기 있는 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x가 될 수 있는 x의 범위가 됩니다. x가 될 수 있는 x의 영역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거기서 절대값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0에서 가장 그렇지 멀리 있는 수를 찾으래요. 그럼 0이 어딘지 찾아야 되는데 가운데. 얘는 아니요 정확히 가운데가 아닙니다. 얘는 얼마죠? 1과 2분이니까 한 1.5 정도 되고 얘는 대충만 따져봅시다. 마이너스 3. 얼마 이렇게 되죠. 겁니다. 그럼 0은 여기 2분의 3조에 가깝나요? 마이너스 4분의 13조에 가깝나요? 여기 좀 더 가깝겠죠? 위치상 대략 한 여기쯤에 0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더 가깝죠? 얘는 좀 멀리 있고. 그럼 여기는 x가 될 수 있는 숫자 중에 0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숫자는 누군가요? 0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숫자. 얘네요. 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3이 정답이에요. 네, 절대값이 가장 큰 수, 0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숫자 중에 여기 x가 될 수 있는 숫자의 범위 중에 0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는 아무래도 이쪽 왼쪽 끝에 있는 이 값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이해하실까요? 네. 413. 자, 다음은 유리수의 분류를 나타내는 것인데 네모에 알맞은 수를 고르시오. 정답 2개. 여기 뭐 들어가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정수 아닌 유리수는 어떤 수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치, 분수나 소수. 분수나 소수로만 표현되는 숫자. 이런 건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건 답이 아니에요. 얘는 마이너스 3과 같잖아. 약분하면. 그럼 남은 거는 이거 두 개네요.
2번, 5번이 정답입니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을 찾으시오. 기억. 절대값이 3인수는 3과 마이너스 3 두 개이다. 맞나요? 대화 맞니? 맞는 말. 니은 A가 0보다 크면이라는 뜻은 양수이면이라는 뜻이죠. 0보다 큰 숫자를 두 글자를 양수라고 본다고 했으니까 A가 양수이면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은 A다. 맞나요? 이건 예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문자만 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간단한 예를 A가 양수니까 아무거나 양수인 숫자를 하나 집어넣으세요. 이 정도. 이 양수죠. 이거 따라 써봅시다. 따라 쓴다는 얘기는 A에 음을 붙여라. 지금 A가 2였잖아요. 2에 음을 붙여라. 그럼 그 답은 A가 된다. 맞는 말이에요? 네. 이거 따라 쓴 겁니다. A가 만약에 2라면 2에 음을 붙인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A다. A가 2니까 2가 된다. 근데 이건 맞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 헷갈리는데 막상 예를 들어보면 이거는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절대값이 가장 작은 정수유는 6이다. 0이다. 맞아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정수는 0 맞습니다. 리을 수직선에서 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0을 나타내는 점에 가깝다. 절대값이 크다는 뜻은 0에서 가까운 건가요? 먼 건가요? 네?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크다는 뜻은 0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아니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거죠. 절대값이 크다는 뜻은 0에서 멀다는 뜻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다. 근데 얘는 가깝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네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몇 번이죠? 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또 다른 문제? 420. 두 번째로 큰 수를 구하시오. 두 번째로 큰 수. 절대값이 뭐냐? 절대값이 두 번째로 큰 수. 그럼 각 수의 절대값만 구해봅시다. 보통 절대값 구하려면 부호 없이 숫자만 쓰는 거 아닌가요? 부호 없이 숫자만. 1.7. 그 다음 3분의 14. 그 다음 0. 그 다음 3. 그 다음 5분의 21. 그 다음 0.6. 두 번째로 큰 수인데 제일 큰 건 누구예요? 이거 대충 근사값 구합시다. 이거는 얼마예요? 3. 얼마. 얘는 죄송합니다. 4. 맞아요. 4. 얼마. 여기는 4. 얼마. 그러면 지금 모양상 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가 될 수 있는 후보 두 개는 얘랑 얘죠. 그럼 두 번째라는 얘기는 이 두 개 중에 작은 게 두 번째 같네.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죠. 작은 거. 두 번째로 절대 큰 숫자. 얘네들이 제일 커 보이는데 얘네 두 개 중에 두 번째로 큰 거.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통분이 필요해요. 이게 대충 숫자를 봤는데 비슷해서 둘 다 4. 얼마니까. 네, 15로 통분합니다. 그럼 얘는 15분의 여기다 5를 곱하면 60. 얘는 15분의 3을 곱하면 63. 이게 더 크네요. 그럼 두 번째로 큰 숫자는 얘가 정답이죠. 이게 제일 크고 얘가 두 번째로 크고 절대값이. 아니요? 네? 너 왜 이러죠? 네, 미안합니다. 여기다 5를 곱했잖아요? 네, 그럼 이건 70이죠? 그러면 이쪽이 큰 겁니다. 정답은 이게 아니고 이거네요. 미안해요. 헷갈리게 해서. 5분의 21이 네, 문제 정답입니다. 두 번째로 큰 숫자. 네, 또 다른 문제. 두 유리수 사이에 있는 정수 중에 자연수가 아닌 것. 두 유리수 사이에 끼어있는 정수를 알고 싶을 때 가장 쉽게 아는 방식은 수직선의 숫자를 나타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적당히 마이너스 3분의 17을 여기쯤에 씁시다.
그 다음에 4분의 9는 적당히 여기쯤 양수니까 여기쯤 씁시다. 이게 더 크니까. 그래서 대략 숫자의 크기를 알고 싶고 정수를 찾으려면 대충 값을 알아야죠. 그럼 마이너스 5점 얼마 얼마쯤 되고 얘는 2점 얼마쯤 되겠네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정수 찾는 거니까 여기에 뭐가 있죠? 2가 있겠죠? 요 사이에 있는 정수니까요. 대환이 맞니? 여기 뭐 있나요? 1. 여기는 0. 여기는 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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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5 들어가요? 네, 들어가겠죠. 이 마이너스 5점 얼마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자, 이 중에서 자연수가 아닌 거 자연수 지읍시다. 누가 자연수인가요? 1. 네, 1과 2는 자연수죠. 그 개수 몇 개냐고 그랬으니까 몇 개인가요? 6개. 여기까지 선생님 쓸 때 좀 약간 헷갈리게 써놨죠? 6개. 네,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답은 6개.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또 질문? 대환인 질문 없니? 괜찮아? 428.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을 구하시오. 가는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고 2보다 크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 이상이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가? x가 2보다는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정수는 뭐 있죠? 마이너스 3부터 그렇지. 여기 포함됐으니까.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2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가를 만족하는 정수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은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란 뜻이죠. 그럼 이거는 기준이 절대값이 2인수가 기준이에요. 절대값이 2인수면 어디 있죠?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값이 2보다 큰 거니까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더 멀리 가야 돼요? 더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럼 더 멀리 간다는 표현을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는 안 가지는 겁니다. 2는 없이 2보다 더 큰 숫자, 여기 있는 숫자와 마이너스 2보다 더 멀리 가야 되니까 더 작은 숫자, 여기 있는 숫자. 그러니까 실제 숫자는 여기 있는 걸 말해요. 여기 있는 숫자들. 여기 색칠하는 이유는 이쪽 영역에 숫자가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데 여기다 선에다가 선 그리면 잘 안 보여서 이제 보통 수직선 쓸 때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는 뭐 있죠? 3부터죠? 2는 포함이 안 되니까 3, 4, 5, 6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1은 안 될 테니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가겠지? 그럼 나를 만족하는 정수는 양수는 3, 4, 5, 6 이렇게 갈 테고 음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수를 찾아야 되죠? 가도 만족, 나도 만족하는 숫자 뭐 있나요? 3. 네, 마이너스 3. 얘 말고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428번의 정답 x는 마이너스 3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셨죠? 안 배웠어요? 대환이 여기 안 배웠니? 소연이도 안 배웠고? 저 그거 배웠다고 했는데 배웠어요? 살짝? 살짝 배웠다. 살짝? 맛보기로? 그럼 이제 제대로 배워봅시다, 제대로. 이걸 이렇게 쓰면 좀 복잡해 보이니까 간단한 예를 들을게요. 우리는 그 전에 양의 개념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웠는데 이제 음의 개념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음과 양을 적절히 더하는 개념을 배울 텐데 처음에 배울 때 잘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게 뭘 쓴 거냐면 둘 다 플러스일 때
앞쪽 게 플러스, 뒤쪽은 마이너스. 앞쪽 마이너스, 뒤쪽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 숫자의 개념상 더할 수 있는 숫자 4종류를 보여드린 겁니다. 얘네들 이제 덧셈 할 거예요. 더하기 할 거고, 더하기 할 거고, 더하기 할 거고, 더하기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1번은 그림이 이렇습니다. 제가 헷갈리면 바둑돌 같은 거 떠올려도 돼요. 바둑돌. 흰돌, 검은돌 뭐 이런 느낌. 플러스가 만약 흰돌이면 마이너스는 검은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흰돌을 3개 두고 다시 흰돌을 2개 두면 흰돌의 개수는 그치 5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면 수직선을 표현할 때 0이 여기 있고 1번 그림을 만약 1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0은 여기 있고 플러스 3이라는 게 0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몇 칸 가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세 칸. 근데 오른쪽으로 3칸 가는 뜻이죠. 오른쪽으로 1칸, 2칸, 3칸. 여기 뭐가 있죠? 플러스 3이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라는 얘기는 더 가라는 뜻이에요. 더 가세요.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2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몇 칸을? 2칸. 2칸을 더 가시오. 그럼 여기 누가 있을까요? 플러스 2. 플러스 5가 있겠죠. 됐니?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같은 부호를 덧셈하게 되면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플러스라는 얘기는 같은 오른쪽으로만 계속 진행되니까 나중에 숫자의 답도 오른쪽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플러스일 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칸수 3칸과 여기 있는 칸수 2칸을 더해서 칸수가 나오는 거니까 저기 부호는 플러스로 정의가 결정이 됐고 저기 있는 칸수 절대값을 말합니다. 이 수의 칸수 절대값과 이 수의 칸수 절대값을 더해서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2번은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몇 칸 간 거죠? 3칸. 3칸 갑니다. 그럼 누가 있어요? 일단 플러스 3이 놓이겠죠. 더 갑니다.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2칸.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방향상 어느 쪽이에요? 왼쪽으로 몇 칸을? 2칸. 2칸을. 이 상황에서 왼쪽으로 2칸을 갑니다. 그럼 여기 놓여있는 숫자는 뭘까요? 1. 그치? 0에서 오른쪽 한 칸이니까 플러스 1이겠죠. 그치? 0의 오른쪽 한 칸이니까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쓰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부호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간 칸수가 왼쪽으로 간 칸수보다 크다는 뜻은 플러스가 이긴다 뜻이에요? 마이너스가 이긴다 뜻이에요? 플러스가 이깁니다. 왜죠? 라고 물어보면 절대값이 음수보다 양수값이 절대값이 크니까 플러스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의 칸수는 같은 방향으로 덧셈되는 게 아니고 반대만을 간다는 얘기는 칸수가 뺄셈되는 겁니다. 절대값끼리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 정답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개념은 0을 기준으로 이번에 어디로 가는 거죠? 왼쪽 3칸을 가요. 1칸, 2칸, 3칸. 왼쪽 3칸. 여기 누가 있죠?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더 가세요.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몇 칸을? 2칸을 다시 갑니다. 그러면 여기 놓여있는 숫자가 정답인데 이 위치는 0의 왼쪽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번에 부호를 정할 때는 두 개의 숫자 중에 어느 쪽 칸이 더 큽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큰 쪽을 묻는 거예요. 서로 다른 부호를 덧셈하면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쓰고 칸수는 더하지 말고 빼는 겁니다.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이렇게 빼내서 정답을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몇 칸 가죠? 3칸. 3칸 갑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3의 숫자가 있을 텐데 한번 쉬었다가 더 가세요.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 2. 다시 왼쪽으로 2칸을 더 갑니다. 그럼 여기 누가 놓이나요? 마이너스 5가 놓이죠. 결론은 3칸과 2칸을 덧셈한 게 되고 방향은 같은 부호끼리 덧셈하면 그 방향을 따라 쓰고 숫자끼리 덧셈한다.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런 표현인데 처음에 배울 때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따라서 누가 반복 연습할 때 좀 신경 써서 열심히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걸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아니면 고생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질 텐데 이왕이면 빨리 연습해서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오답이 많아지면 여러분이 고칠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숙제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부터 과제할 때 말하고 있는 거냐면
같은 부호끼리 덧셈하게 되면 네. 같은 부호끼리 덧셈하게 되면 일단 부호는 그 공통 부호를 따라서 쓴다. 플러스와 플러스를 더하면 답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더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합 두 수의 크기를 더해서 정답을 처리해라 라는 뜻이고 다른 부호끼리 덧셈하게 되면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플러스가 잘났다 마이너스 잘났다 서로 싸우는데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면 쪽수 많은 편의 쪽수 많은 쪽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플러스가 쪽수가 3이고 얘는 쪽수가 4죠? 음수는? 그럼 쪽수 많은 쪽의 부호를 따라 쓰게 되고 숫자끼리 1대1로 붙으니까 한 명씩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음수에 한 명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정리가 되는 거고 이것도 서로 다른 부호끼리 덧셈하게 되면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따라 쓰게 되고 숫자끼리 뺄셈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뭐 그 밑에 보면 이게 법칙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법칙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법칙. 근데 첫 번째 법칙은 교환 법칙이라는 건데 교환은 어떨 때 쓰는 단어죠? 그렇지, 바꿀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뭘 바꿔서 했니? 3과 4를 더할 때 더하기를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수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3 더하기 4나 4 더하기 3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따라서 덧셈은 교환을, 자리를 바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럼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요? 4 빼기 3과 3 빼기 4는 나중에 배우지만 답이 다릅니다. 얘는 답이 플러스 1이고 얘는 답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답이 달라요. 그러면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환은 하는데 답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덧셈은 교환을 하는데 답이 똑같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네. 결합 법칙은 선생님 뭐예요? 그러면 결합은 언제 쓰는 단어죠? 결합. 뭔가 이렇게 막 그치 붙일 때, 합칠 때 그때 쓰는 거잖아. 근데 결합 법칙 밑에 써놓으세요. 여기는 숫자가 3개, 숫자가 3개 이상일 때 쓰는 법칙이에요. 숫자가 3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숫자 2개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결합 법칙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3개 이상일 때. 그럼 어떤 식을 말하나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말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할 때 보통 그냥 특별한 말 없으면 1과 1을 먼저 더해주고 3을 나중에 더하죠. 그래도 되는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할 때 2와 3을 먼저 더한 다음에 1을 더해도 앞에 계산한 결과 답이 똑같죠. 그럼 얘는 교환을 한 겁니까? 아니요. 자리를 바꿨나요? 아니요. 아니죠. 자리는 1, 2, 3 순서대로 얘도 자리는 1, 2, 3 순서대로 순서를 바꾸지는 않았잖아. 순서를 안 바꾸고 뭐만 바꿨냐면 정확히 말하면 괄호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이게 결합이에요. 1과 2를 붙여라 인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싫어. 2와 3을 먼저 붙일래. 괄호의 위치를 바꿔주는 법칙. 여기다 써놓으세요. 괄호의 위치를 바꾼다. 이게 결합 법칙이에요. 혹은 하나 더 쓰세요. 없던 괄호를 만든다. 있던 괄호의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없던 괄호를 만들게 되면 이게 원래 괄호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괄호가 생겨? 그런 것들이 결합 법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든다면 여기 이제 얘가 나옵니다. 자, 이거 있는 그대로 써드릴게요.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 수를 더한다고 칩시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계산하라는데 얘를 계산하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라는 숫자와
플러스 2라는 숫자의 위치를 바꿔서 썼어요. 이래도 됩니까? 아니요. 됩니까? 되죠. 되죠. 왜 되죠? 이 쓴 법칙이 무슨 법칙이에요? 덧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덧셈을 기준으로, 여기는 덧셈을 기준으로 얘네들의 위치를 서로 맞바꿔 준 겁니다. 근데 덧셈은 교환해도 괜찮다며. 그래서 교환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근데 왜 이렇게 교환을 하셨나요? 그러면 2랑에 더하고 이왕이면 우리가 덧셈 할 때 같은 부호를 더할 때는 부호를 고민할 게 없죠. 같은 부호를 더하면 그 부호를 쓰면 되고 플러스끼리 더하면 플러스를 쓰면 되고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답을 마이너스 쓰면 되니까. 근데 다른 부호를 더할 때는 어떻게 되죠?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막 둘이 싸워서 야 누가 이겼어 이걸 판단해야 되니까 약간 골치 아프잖아요. 이렇게 바꿔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덧셈 두 개를 붙여서 같은 부호끼리 더하려고 한 겁니다. 그럼 이때는 무슨 법칙이 쓰인 거죠? 여기서는 없던 가로가 생겼으니까 네, 결합 법칙이 쓰인 겁니다. 없던 가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놔두고 더하기 뒤에는 얘를 덧셈한 거죠. 같은 부호끼리 덧셈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숫자끼리 더한다. 3. 그럼 답은 서로 다른 부호끼리 더하면 부호는 누가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쪽이 더 쪽수가 많으니까. 몇 명 더 많아요? 2명 더 많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환 법칙이 쓰였고 자리를 바꿔서 교환 법칙이 쓰였고 여기서는 결합 법칙이 쓰였고. 근데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혹시 계산할 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얘랑 얘랑 더하면 서로 다른 부호끼리 더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끼리 뺄셈하면 3 더하기 플러스 1 서로 다른 부호를 더하면 부호는 큰 쪽에 있는 부호 마이너스 숫자끼리 빼면 2. 저는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답은 똑같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법칙 써가면서? 아니요. 네가 편한 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가끔 교과서에서는 물어보거든요. 이때 사용한 법칙이 무슨 법칙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자리를 바꿨네? 교환 법칙. 갑자기 가로의 위치를 바꾸거나 없던 가로를 만들어냈네? 결합 법칙. 법칙의 이름을 쓰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연습할 때는 법칙 따라 쓰시든지 아니면 그냥 연습해서 그냥 편한 대로 계산하시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덧셈을 했으니까 이제 뺄셈 합니다. 선생님, 덧셈 아직 저 연습이 안 됐는데, 덧셈도 연습이 안 됐는데 뺄셈을 바로 한다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좀 덧셈 연습하고 좀 뺄셈 했으면 좋겠는데, 덧셈 아직 충분히 연습이 안 됐고, 이제 막 설명 들었는데, 뺄셈까지 하게 되면 제가 배운 거 헷갈리지 않을까요? 이게, 말은 뺄셈인데 실제로는 덧셈을 다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아까 배울 때 플러스 3과 플러스 2를 덧셈하는 걸 배웠는데 이제는 뺄셈하는 걸 배우고요.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빼기 플러스 2 그 다음은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가지를 아까는 가운데 덧셈이었잖아요. 이제는 뺄셈을 할 건데 잘 보세요. 말했듯이 덧셈을 다시 연습하는 겁니다. 아니 뺄셈인데 어떻게 덧셈을 다시 연습해요? 근데 약간 이런 뭐랄까 좀 약간 그런 좀 약간 그런 액션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약간 꽁트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설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을 뺍니다. 빼는데 생각하는 거죠. 난 덧셈은 할만하던데 뺄셈을 다시 배우려니까 나 그게 좀 불편한데 뒤에 있는 플러스 2가 앞에 있는 빼기 난 부담스러운데 이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 안 될까? 그래서 선을 찍 걷어요. 찍 걷더니 플러스 3은 이 빼기에다 선을 찍어서 빼기가 더하기로 바뀐 거를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요. 얘는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얘 등 뒤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람 뒤통수에 뭐 눈이 달리진 않았잖아요. 자기 등 뒤에서 빼기가 더하기를 싹 바꾼 거야. 그래서 플러스 3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누가 딱 보고 있죠? D는 플러스 2가 자기 눈앞에서 갑자기 아니 여기 분명히 빼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손을 끼 꺼서 더하기로 바꿔놨어요. 얘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바꿔? 그랬더니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면서 뭐라 그러냐면 미안 플러스 3 멍청하게 모르고 있죠?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면서 미안 그럼 너도 바꾸어. 뭐라고? 너도 바꾸어. 너도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런 규칙이에요. 이것도 빼기를 아니고 더하기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럼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요. 그랬더니 뒤에는 마이너스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왜 바꾸는 거야? 미안 너도 바꿔. 알았어 나도 바꿀게. 이게 뺄셈의 계산법이에요.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서 너도 바꿔. 알겠어? 나도 부호를 반대로 바꿀게. 가지고 있는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3에 빼기가 더하기로. 왜 바꿔? 너도 바꿔. 알겠어? 이렇게 되는 게 뺄셈의 규칙이에요. 그럼 쓰고 나서 보니까 아까 했던 덧셈이네? 다시. 서로 다른 부호를 덧셈하게 되면 쪽수 큰 쪽의 부호를 따라 쓰고 숫자끼리 뺀다. 1. 괜찮아요? 네. 얘도 그렇죠? 서로 같은 부호를 더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숫자끼리 덧셈한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얘 답은 뭔가요? 오케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렇지. 얘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예, 이쪽에 숫자 절대값이 크니까 음수를 따라 쓰고 숫자끼리 뺀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빼기를 다 더하기로 바꾸니까 결론은 덧셈에 대한 연속적 계산법이라 앞에 덧셈 배우고 뺄셈을 바로 배우는 이유는 실제로 뺄셈을 배우는 게 아니고 덧셈의 규칙을 좀 더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네. 이제 곱하기. 자, 여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 여기가 뭐냐면, 자, 이게 쓰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저희가 이제 숫자를 쓰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근데 이를 더하다 보니까 선생님 부호 쓰기 너무 귀찮아요. 수학은 막 줄여주는 기술이 있다는데 이거 좀 못 줄여줍니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이죠? 첫 번째 계산할 때 맨 앞에 있는 숫자의 플러스는 생략해도 된다가 규칙이에요. 맨 앞에 있는 플러스는 생략해도 된다. 너무 귀찮아서 이제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로와 가로 사이에 있는 가로와 가로 사이에 있는 플러스도 전부 다 생략해 줍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될 게 생략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생략된 거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략하는 건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를 다 지우고 가로를 없애고 뒤에 있는 숫자를 그냥 앞에 있는 숫자에다 붙여서 쓰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있는 플러스를 생략해야 된다며요. 그리고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는 덧셈과 괄호를 없애고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그냥 붙여서 쓰는 겁니다. 이게 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맨 앞에 있는 덧셈 플러스는 생략하고 3을 쓴 다음에 가로와 가로 사이에 있는 덧셈과 가로를 모조리 다 없애주면 요 부호를 그냥 붙여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답은 1인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플러스는 생략하는데 마이너스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생략하면 갑자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로와 가로 사이에 있는 덧셈과 가로는 같이 없애주죠.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붙여서 앞에 당겨서 써줘요. 이렇게. 그럼 이 답을 쓸 때는 요거를 계산하는 경우가 똑같기 때문에 음수 마이너스 3과 양수 플러스 1을 가운데 덧셈했다고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음수 마이너스 3과 이건 더하기가 아니야. 그럼 정확히 말하면. 이해돼요? 얘는 더하기가 아니고 플러스 2였던 거예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을 가운데 덧셈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음수와 양수를 더하는데 얘가 크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숫자끼리 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얘도 이제 줄여 쓰게 되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은 쓰고 가로와 덧셈을 없애면서 이 뒤에 부를 붙여서 땡겨서 쓰죠. 마이너스 2. 대신에 얘를 계산하라고 하면 커레스 봐. 이거는 마이너스 3 빼기 2가 아니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가운데 덧셈한 건데 그거를 줄여 쓴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같은 부호를 덧셈하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숫자끼리 더한다 이렇게 된 거죠. 얘랑 얘를 가운데 더한 겁니다. 그럼 같은 부호를 더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끼리 덧셈한다. 왼쪽 3칸, 오른쪽 2칸, 왼쪽 5칸. 이해됐어요? 여기서 혹시 마지막 헷갈리나요? 소리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디서 헷갈렸어요? 여기 있는 숫자를 줄여 쓴 거는 이거였죠. 이걸 줄여 쓴 거예요. 앞에 있는 가로와 가운데 덧셈을 생략하고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붙여서 쓴다. 이렇게. 이거는 실제로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 같은 부호를 덧셈하면 부호는 따라 쓰고 숫자끼리 칸수를 덧셈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대안이 알아듣겠니? 대충이면 안 되잖아, 대환아. 아, 예, 선생님, 정확히 이래야 되지. 아, 대충. 그럼 대충 한다는 얘기는 대충 모른다는 뜻도 되는데. 자, 보세요. 선생님, 여러분들 응용의 천재니까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7 플러스 2. 얘가 어떤 기호가 생략돼서 이렇게 쓴 걸 텐데 얘는 뭘 생략한 걸까요? 마이너스 7 더하기 플러스 2. 이런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얘는 뭘 생략한 겁니까? 가로를 이렇게 치시면 돼요. 부호 숫자 가로 치세요. 알겠어요? 부호 숫자를 가로 치세요. 알겠어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신경 쓰세요. 부호 숫자 가로 치시고 부호 숫자 가로 치신 다음에 그 사이 뭐 쓰시면 돼요? 더하기 쓰시면 됩니다. 부호 숫자 쓰신 다음에 그 가운데 더하기 쓰시면 원래 얘는 이거를 줄여서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럼 이걸 보시면서 머릿속에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이거 쓰기 귀찮다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다시 이렇게 쓰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얘를 보면 이거를 떠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는 여기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를 가운데 덧셈하는 거구나. 그러면 같은 부호를 더하는 거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숫자끼리 덧셈하면 11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런 거는 4 마이너스 5. 이거는 앞에 있는 4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의 가운데 덧셈한 거구나. 부호 숫자에 가로치고 가운데 덧셈. 그럼 서로 다른 부호를 덧셈한 거니까 쪽수가 큰 쪽의 부호를 따라 쓰게 되고 숫자끼리 뺄셈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5 플러스 3. 이거 무슨 말이었죠? 플러스 5와 여기 플러스 생략 써주고 부호 숫자 가로치고 이건 더하기 아닙니다. 원래는 더하기가 아니고 부호 숫자였던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던 숫자를 뭐 한 거죠? 더한 겁니다. 그럼 같은 부호끼리 더하면 부호는 플러스 숫자끼리 덧셈한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런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4 어떻게 가로쳐야 돼요? 가로는 어떻게 쳐야 되죠? 부호 숫자 가로. 또 어떻게 쳐야 돼? 부호 숫자 가로. 알겠죠? 항상 부호 숫자 같이 가로 안에 들어가야 돼요. 부호 숫자 가로. 요 사이에 뭐가 써야 되죠? 덧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이래도 되죠? 선생님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네, 됩니다. 무슨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 왜 교환했죠? 같은 부호끼리 계산하려고. 같은 부호끼리 계산하면 답이 얼마요?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이니까 다른 부호끼리 더하면 이쪽 부호 쓰고 숫자 뺀다 3. 됩니까? 괜찮아요? 소연이 대답이 왜 이렇게 영혼 없지?